그러면 수학 매치 전까지 했어요? 네? 수학 매치 전까지 비를 했어요? 비료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이제 대표님이 이제 전환을 해주실 건데 염화가리랑 요소랑 아카레 예. 에어컨 사고 할 때. 예, 마지막 거의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또 했거든요. 이제 그때 그 먹을 양식이 많이 떨어질 때 뿌리에서도 먹지만 위에 잎에다가. 그때는 이제 위에서 약물을 알로 이제 다 이제 마지막 결실에 대해 전이니까 그것도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뭐 양파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파가 이렇게 많이 맞을수록 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볼이 지더라고요. 지금 예, 앵무심처럼 그렇지 그래서 앵무심처럼. 예. 웨이브를 치더라고. 예. 근데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게 많이 친 농가들은 양파가 꼬꾸라져가지고 저끼리 붙어 또 막 엉켜 있습니다. 오래 들어가면 네, 사람들 하나처럼 예, 쉽게 뭐 얘기를 하면은 근데 진짜 양파가 지금 뭐 좋은 비료, 뭐 도프, 유니칼슘, 뭐 투프로 뭐 이런 거 비료 비싼 비료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비료 돈 많이 들여갖고 뿌린 분하고 저희 뭐 요소, NK하고 아칼, 작년에는 아칼하고 칼라 이제 저희 있을 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분하고 만져보면 그 자체가 전부 자체가 달랐거든요. 던져도 이 인력들이 이제 아칼을 하면은 이제 바닥에 탁탁 놔버리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진짜 그 가격 때문에 양파 가격 때문에 많이 지으시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건데요. 근데 수확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요소를 주면 네. 얘네들 잎 자체에 이게 안 바릅니다. 많이 빨아먹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고 창고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예. 이게 그때도 줄기에 남아있는 양분이 내려가면서 이게 살찌면 피부 터지는 것처럼 양파가 이렇게 예, 약간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괜찮던가요? 저희는 저장을 안 하고 사냥할 때 바로 앞에서 진짜 소락하는 게 지가 그 사장님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계속 받아가고 바로 판에서 다 들려있어요. 확실히 이게 만져보면 다릅니다. 아 지금 직접 사진 아닙니다. 이건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그 양파가 칼라 마지막에 하고 이게 안 마르더라고요. 잘. 보통 우리가 보기에 뭐 비네드라고 하는 그 제품들 보면 인산가리 들어간 성분들 많이 치지 않습니까? 농약사에서 치는 순간 일주일 상간 되면 그냥 말라버려요. 확상 말라버리지. 제초제 쳐는 것처럼 예, 말라버리지. 남들이 보면 그걸 병 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안 마르더라고요. 그 정도 말라버리지. 예. 비제제 막그 호르몬제라는 네. 확실히 저희도 딸기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가을 이제 정식하고 나서부터 이제 또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아칼 플러스 2번에 칼라 한 번 해가지고 저희 토경입니다. 토경인데 토경 같은 거 대표님 많이 염려를 하는 게 이게 딸기가 이제 과실이 크면은 위에 풀면은 물 이제 과실에 이게 튀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둑을 높게 관리기 하면서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없더라고요. 두둑 높게 해버리고 하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 토경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를 안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많이 가거든요. 1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물량으로 이제 승부를 밀기 때문에 이제 저가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뭐 계속 주라를 하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저가를 사면 그만큼 양이 안 모아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뭐 공판장이나 이제 위탁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다른 분들하고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딱 1,000원, 2,000원 땄거든요. 그런 부분이 박스 10,000개를 잡았을 때
큰 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대표님 뭐 하고 이렇게 2년이 되고 나니까 영양제 나는 절대 안 줍니다.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마늘에는 그러면 지금 비료를 몇 번? 네 번 쳤습니다. 4번. 처음에 200ml 요소 갖고. 한포. 네, 지금 계속 한 포씩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냥 계속 넣어주네, 요소를.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성장의 주비 플러스 그게 가기가 9, 예 14, 18. 18인가 그럴 건데 18인 예 주비 플러스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그때 대표님 저번 주에 비오기 오기 전에 이게 왔을 때 집에 이제 불러댕기는 영양제 그 독일 뭐 스콘이가 만든 회사인데 질소 이산가리가 핵산 비료죠 4.9kg 뿌렸는데 다음날 며칠 지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서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잎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다음날 돼가지고 아침에 칼라 플러스를 치고 쿨러 저녁에 살짝 돌리고 다음날 또 아칼 플러스를 치고 그날 비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농가들이 귀찮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서 이 광금알 농법을 처음 보고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지으면서 남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몇몇 살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확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광금알 농법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바람 불어서 못해, 맞습니다. 너무 막 뜨거우면 못하니까 또 못해. 아침에 뭐 2,000탱크, 4,000탱크 한번 저녁에 해질물에 들어가서 거듭할 때까지 쳐야지. 뭐 여기는 줄땡에 들어가면 4,000탱크 한 병. 하루에 아무리 많이 쳐도 정확하게 있을 때 칠라 그러면은 8,000평 이상. 좀 진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치면 한 10,000평 정도? 10,000평 정도밖에 못 치는데 진짜 그렇게 몇만 평 하는 사람들은 막 이틀에 걸쳐 치고 또 하루 걸려서 또 처음 보고 또 가서 처음 치고 몇 번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드론 가지고 치려고 그러니까 혹시나 약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치면 또 성장이 멈출까봐 억제될까 싶어서 처음에 약대를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일 마늘 만평 오늘 치고 내일 마늘 만평 또 치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며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리도 붕 떨리죠. 그다음 또 막 가게 뭐 만통 쳤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또 못 치죠. 진짜 이거를 처음에 정식을 해서 수확할 때까지 여동수시처럼 30몇 번을 침닥하는 게 보통 정도는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진짜. 이제 하고 싶어도 날씨 영향 그다음에 이렇게 여동수시 제가 몇 달 물어보니까 마늘 5,000평 한다 하더라고요. 5,000평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면 8시까지 치면 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딸기하고 하우스 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 이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이게 관리 농사 면접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을 대표님 좋은 물건을 잘 적용해서 최고의 물건을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저는 가장 아직까지는 바람직한 방법이지. 면접을 해가지고 면접을 많이 다른 사람 배를 해서 거기서 정상적인 양을 생산도 못해버리면 그게 그것도 손해죠. 네. 일은 죽도록 하고 돈 안 돼요. 아무튼 뭐 계속 써보시면은 왜 작년에 노정열 지역장님이나 배수원 사장님들이 이 제품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 정도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농사 다 지으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잎을 키울 때는 뭐 질소질 비료라든지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 그다음 나중에는 뭐 중간에는 칼슘, 그다음 나중에는 뭐 인간가리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여쭤봐도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 농약방에 가서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보면서 성분표를 보고 사잖아요,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원소 배열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근데 그런 뭐 부분을 대표님이 이제 모든 작물에 다 적용 가능하게 개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대표님 궁금해서 하니까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가 있다. 그거 하나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야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농약을 저희가 이렇게 칼라를 치든 아카를 치든 거기다 농약 혼용을 할 경우가 생기니까. 저는 알기도 그렇고 양파 마늘도 그렇고 웬만하면 혼용 안 합니다. 따로따로 단점을 쳐버립니다. 물론 그 일은 2배가 되는데 그게 효과나 거기서는 또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은혜약에 농약사에서는 지금 딸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월 달 고온기가 되면 딸기 응이 오지 않습니까? 응이 오면은 이게 지금 대부분 가수들이 약을 이제 많이 쳐버리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안 죽어요, 응이가. 또 아직까지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도 벌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농약방에서 약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뭐 우리가 은혜약에다가 영양제 같은 것도 주거든요. 주면은 거기에다가 또 칼슘제, 아니 또 물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칼슘 성분은 석회라서 대부분 이제 절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혼용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농약사에서 지금도 현실은 그거를 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칼슘이 조금만 들어가 있는지 유산소분이라는 게 조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다고 섞어버리면 노즐이 다 막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일반 약대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살이 다 빠져나와 버리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촘촘한 미세망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렇게 다른 영양제 이렇게 그 기존 이제 마늘밭에 아카를 치고 이제 양파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을 치는데 아카 조금 들어가 있다고 그게 한 반쯤 치다 보니까 나오다가 건강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복귀시켜서 보니까 이제 유산하고 아카하고 섞이면서 이게 필터를 해서 결정이 생겨서 머리가 있어서 저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칼슘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드론 약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힘들어도 좀 다른 데로 따로따로 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작년 심지어 딸기 일주일 내내 진짜 오후 되면 약대 갖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딸기는 몇 통 먹이는 거예요? 100m 6번. 시세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저희는 거의 건물이라 가지고 뭐큰 신경도 안 쓰고 관리를 잘 굉장히 소홀하죠. 마늘 양파는 그러면 애기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마늘 양파 확실히 저희가 구미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게 청년이나 합천이나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 주산지 하는 게 날씨가 저희는 막 안 되는 데를 90분 시작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안 해야지 청년하고 합천분들이 돈을 많이 벌릴 텐데 돈 되는 농사는 없으니까 여기
그 합천이라든지 이렇게 장량에서 하는 양파 마늘을 지금 저희 꿈이 그 위에 상주, 문경 이쪽까지는 지금 막 하고 있어버리거든요. 그래 보니까 와서 보면 아침에 우리가 얼어 먹었었는데 여기는 막 하면 뭐 작년이나 합천이라면 막 비료질 한다고 2월달에 저희는 막 바깥에 꼬부이 빠거든요. 여기는 오늘 확실히 날씨라든지 이런 게 하면 양파 마늘 이게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꿈이 가면 저 정도 되면 와 마늘 크다 이러거든요. 지금 날씨에 여기 오니까 내가 꼬맹이 하여튼 우리 그 합천에 우리 그 고시공 보다가 들어온 우리 아들 경리차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부르려고 되고 있어요. 고시공 몇 년 하자 했는데 지금 고시공부를 오래 했는데 우리가 식물도 그렇게나 이 씨앗이 노정열 대표한테 가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합천아들이 지금 복귀해서 세상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는 길은 황금언어골을 만들어서 세상을 치고 나가는 거나 여러분들이 황금언어골 배워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이곳에는 오래 머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숙지하시고 이렇게 식물이 일어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잘 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 잎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식물은 우리가 리드해야 돼요. 잎이 먼저냐 뿌리나 먼저냐 근본은 뿌리가 먼저가 맞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먹이 살리는 건 잎인 거예요. 뿌리에서 조건 말하면 어쨌든 잎이 먹이 살립니다. 뿌리 아무리 열심히 줬더라도 얘를 우리 사무실에 그늘에 두면 마트에 납니다. 전혀 예상은 못해. 그럼 쭉쭉 늘어지고 막 휘어지고 막 비틀려요. 근데 물을 안 뿌리기 때문에 여기만 박살나요. 위에도 괜찮아요. 물을 뿌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끝부터 박살나요. 끝부터 망가질 거고 물을 안 뿌리니까 요 중간 부위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간이 가깝다는 거죠. 뿌리를. 식물들은 종마다 다 행동이 제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 사과와 감이 같느냐? 다르잖아요. 얘는 꽃핀 부위에 잎이 크면 길이가 길이고 얘는 꽃핀 부위에 잎이 크면 넓이가 넓이고 넓이가 넓으면 얘는 껍질에 상처가 나서 좋아지겠죠. 그런데 후기의 미래는 얘는 종이 안 늘어나고 해경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가면 5천짜리 사면 요 꼭지에 쪼개지가 있어요. 한 뭉덩이 5천짜리. 그리고 당근 농사 잎이 작고 잎이 두껍다면 올라갈 뿐이라요. 이 동작이 달라요. 초기 잎의 크기에 따라서 사과의 행동이 달라요. 백화점 사과는 이 하트 모양이 크게 잘 생겼어요. 이 두각이. 그런데 시장에 가서 1등 사과는 찐빵처럼 낫다해요. 그건 그 종이 행동하는 부위에 잎의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잎의 마지막 나온 이 잎의 크기가 마늘의 결국 넓이에요. 넓이. 그러면 이 양배추는 이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잎의 크기가 상부를 결정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릴 때 대선 10분 나무는 땡기부터 좋게 키워요. 그러면 지하부에서 오는 이시 비료량과 지상부에서 먹여서 잎의 행동을 바꿔주면 배가 된다. 지상부에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무궁무진한 연속으로 별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NK를 먹은 요 마늘이
인상가리 성분을 맞자마자 핵이 획거돼요. 돌리는데 또 이틀 걸렸어요. 다시 돌리는 복구시는. 그럼 어떤 현상이냐? 예수님. 그 짧은 중간에 얘는 이제 커버렸어 밑에. 먹고 또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더 두껍게 만들어놔가지고 핵의 기능을 통과해서 뿌리를 갖다 다시 오는 거야. 이거 두껍게. 그 짧은 시간. 이틀 만에 돌려가지고 다시 빨아 복구시는. 그런 이런 현상들이 식물에는 가까이서 계속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면 과실나무는 과실을 키우려면 과실 잎의 크기를 키우려면 넓어요. 당장은 넓어야 사과는 길이, 복숭아는 길이. 그러면 그 행동이 끝이 나요. 마늘잎이 이게 크다고 해서 비료가 없으면 낮아지고 작아져요. 이거는 요 시기 끝이. 다음에 이 넓이가 두께만큼 상부로 하부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하부로 뿌리를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건 그 단계에 그 역할이고 자기는 그 넓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 넓이만큼 일을 시키는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거나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영양소에서 잎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각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이렇게 이 종들을 키우려면 지금 뭐야 하우스 헬퍼 지금 나오는 거 예 아직 더 크고 있습니다. 이 시 2.3입니다. 이분은 부산 쪽에서 그 대파를 심던 분이니까 이분은 비료 잘 뿌리죠. 비료를 열심히 뿌리고 황금하는 법으로 연미식에 바라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빤속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요 정도 크면 많이 크겠죠. 근데 여기 많이 식이죠. 연면식이 아닙니다. 연면식이 먹은 만큼 딱딱 긋겨요. 근데 한국말은 뭐 연면식이 얼마나 양파 같은 거 가면 전다 꼬골꼬골꼬골 이렇게 당겨있어요. 왜 여기 잎이 안 왔냐면 엉기가 떼니까 다 떼죠. 엉기가 꼬여있다. 엉겨가 다 꼬여있다. 자꾸 엉겨가지고 저거를 세우려고 가슴 치고 기사도 한번 치고 막 들어들어 물 보고 낙할 주고 물 보고 네, 가슴 주고 기사 주고 빠질 때는 직립으로 쳤다 가는 거 자꾸 맞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엉켜버리더라고요. 당연하지. 네. 저 거꾸로 이제 저 기술 안 배우고 이렇게 머리가 되니까 엉뚱한 했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그 인상가리 뿌리는 사람 딱 보여줘야 돼. 이러면 그냥 가는 건 집 떼기가지고 잘한다고 이제 집을 떼기가 박살낸 거예요. 상사를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유산을 치라고 알이 집고 하나 만들. 이 처음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작게 먹든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카리라가 규산이는 아니 근데- 칼을 치고 근데- 나한테 따로 기사는 무상만 더 따로 왜 악할만 해도 되는데 뭐 또 잘하고 싶으면 규산을 해갖고 마늘 알이 양파 괴롭혀요. 그 괴롭혀요. 마늘은 괜찮은데 지금 양파는 이게 무슨 제 거는 제주도 거 같고 지금 구미 거는 저 강원도 거 같고 사람들이 야저 하다가 병 오기 시작하면 싹 간다 완전히 그냥 다 망하는 수가 있다. 그 지금 색깔이 진동색이 난 거예요. 진동색에서 아카를 지금 자꾸 치다 보니까 색깔이 이게 연한 빠지더라고요. 어 새카맣하다 그냥 지금은 약간 연한색으로 빠져나가고. 근데 그거는 이시 비료를 양해해서 색이 그 양파는 비료를 맞으면 요소를 먹으면 이게 진노식이 돼요. 진노 얘가 마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료를 맞으면 연청색을 돼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연년청색은 뻥. 연청색은 2차성 해물 풀고 이게 언어를 좀 만들어놔야 우리가 식물을 분류를 하지. 이 언어가 없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연한 청색은 연년 청색은 마늘이 뻥. 왜?
이쪽에 영향이 없다. 내려가서 뭘 만들어 볼 만한 영향이 없는데 비 오고 요소 뿌리고 뭐 대충 보면 이게 살이 다 빠져가지고 요소를 뿌리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알려내요. 그런데 마늘에 요소 비를 뿌리는데 왜 시작하면 있겠습니까? 소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 한국농부 연매신학이 어떻게 됐어요? 연한 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같이 자꾸 사람들 야 이제 비료기가 좀 빠져나왔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비료기가 빠진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질소끼만 얘만 많으면 비료만 많으면 얘가 안 커요. 두 동작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뿌린 그 비료 질소 성분 때문에 새카매져가지고 행동이 둔한 거예요. 양파는 잎에서 소화했을 때 그 잎의 모양이나 색깔은 연황색. 마늘은 어때요? 진녹색. 우리 노정재 대표하고 박예인하고 박혜승 대표하고 다르죠? 더 봤어요. 쳤다니까. 비 온다고 팍 미쳤어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딱 그렇게 탱탱하게 이분이 보면 우리가 자꾸 얘네들이 안 되거든. 그게 이 두께가 얘를 키우고도 나한테 중요해. 지금 5.1cm라면 며칠 안에 이 뽑아나면 3분의 1cm 커프거든. 6cm. 그게 이게 올해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요 잎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가 달라지겠죠. 지금 비롯다고 해서 되게 먹혔어. 또뭐 태비 좀 넣었다고 뭐 큰 소리 칠 때 태비도 아니다 그랬지. 뿌리가 하얘 며칠 안에 싹 먹거든. 마늘을 그러면 그 대표님 뭐라 그러세요? 진짜 한 번에 비료 한 8개를 넣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 대비를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이씨양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토양 물리성만 하자는 겁니다. 토양 물리성이라는 거는 우리 톱밥이나 왕개라든지 물리성. 그 물리성에 해당하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가 좋냐 아니요? 자, 우리가 길가에 풀이 가뭄에 말라준다. 새파랗게 말라주는 게 있고 노랗게 말라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뭔 말입니까? 노랗게 말라준 거는 비료기가 하나도 없는 게 말라주면 노랗게 말라주는 거고 마늘이 우리 현대는 어떻게 있습니까? 비료기가 없어요. 길가에 도로가에 있는 풀이 새파랗게 말라주는 거 맞죠? 떼면 옆인데 새카맣게 새파랗게 말라주세요. 그건 뭐예요? 비료기가 있다. 그거 태비 줬습니까? 안 줬어요. 비료기가 있으면 새파랗게 말라주고 비료기가 없으면 노랗게 말라주고. 그럼 우리 마늘이 가을, 여름에 캘 때 노랗게 고시를 진 거는 비료기가 없어서 굶어서 죽었다. 그냥 굶어 죽은 마늘을 캐는데 뭐가 이게 생산이 늘어요. 그때 몇 킬로가 손실가냐? 1kg는 손실했어요. 1kg는 생산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평균 1kg는. 그때 1kg 왔다 갔다. 근데 이 마늘이나 저기 구미 이 마늘이나 뭐가 부족하냐면 출발해서 종부가 잡은 게 아니라 왜 잡았냐면 지상부에 온도 낮을 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배가 되게. 뭐 드론 빼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드론도 더 세게 때리면 되겠죠. 농도 높이가 있죠. 농도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드론을 어떻게 치냐면 2000리터 통에다가 6리터를 넣거든요. 네. 아칼. 네. 아칼 6리터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 드론 20리터 통에다가 네. 2000탱크 가지고 4000탱을 치거든요. 네. 그러면 드론 20리터 통에다가 10리터, 16리터 두 번을 치거든요. 네. 2000평씩. 네. 그러면 거기다 똑같이 6리터를 넣고 네. 똑같이 전차제 넣고 네. 똑같은 양에다가 똑같은 양을 뿌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도라든지 이거는 받는 농도는
겨울에는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지금은 그래 해야 돼. 네. 겨울에는 무조건 그냥 지나야 돼. 그러면 대박. 우리가 이게 가령 이 큰 여절에 소주를 한 잔 먹으면 별안 차요. 근데 요걸 갖다 숟가락을 살살 떠먹어보세요. 빈속에. 그럼 팩치해야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액기 가져간 어린이 가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내 통에다가 한 말동을 닦고가 지나가는 한 방에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 길이 많이 똑같아요. 이것들은 어려워. 근데 이것도 강해요. 요 나무 종류도 요거는 나오기 전에 여기다가 냈다 드리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왜 안 나오느냐? 아직 춥다. 그럼 춥다 찹다 할 때는 얘는 더부어도 되는데 마늘이 안 좁았을 때 어디가 있습니까? 내려줘도 괜찮아요. 거꾸로. 쪼개기 클 때도 3배줘도 2.5배줘도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단가 안 나고 잎이 안 나고 과실하고 잎이 안 났다. 어떻게 있습니까? 몸매식을 여다가 비롯보다 여다 엮고 헐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다가 일단 잎인데 지금의 우리가 연면식량보다 3배의 농도를 갖다가 과실수 눈이 부풀기 전에 여기다가 살포를 해버리면 이거는 대박이에요. 영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비료도 안 먹는 놈, 뿌리도 없는 놈, 이 감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민들. 말도 안 되죠. 뿌레기도 없다 하고, 비료도 안 먹는다 하고, 잎은 나고 자라고. 그 어떻게 딜레마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큰 키워요. 기술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나올 때 톡 잘라버리면 숨을 막아버리면 요 분만큼 잎이 되지 않고요. 그럼 단감은 큰 것도 아시죠? 우리 채소들은 숨을 막아버리죠? 딱딱 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기 미는 힘에서 여기 커버려요. 그럼 얘가 더 크죠? 대표님, 농민들 인건비 아끼는 방법을 한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늘 좀 지금 당장 지금 아끼는 거는 마늘 쪽을 네. 어떻게 자를 것이냐. 다른 사람 개발할 때까지. 아니 개발할 때까지가 아니라 네. 지금 저희가 감자 승연 관리 같은 데다가 네. 감자 훔치는 거 파쇄기가 있는데 네. 그게 양파도 아침에 일찍 보면은 누워있던 것들도 이렇게 네. 서 있고 네. 마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날 부어지면 지들어지는데 네. 아침 새벽 일찍 같은 게 이슬 먹었을 때는 보면은 얘들이 힘이 있거든요. 네. 지금 물 뿌려주면 빳빳해지는 네. 것처럼 그럴 때 이게 옹기를 딱 씌워가지고 쫑이를 쫑도 소리 다 몸에 그냥 힘이 탁 들어가 있으니까 차렷 해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위를 잘라주면 잎이 지금 좀 자를 때쯤 되면 한 5월 중순 뭐 이렇게 했었을 때 한 10일 정도 되면 조금 나오겠죠? 네. 며칠 되면 나오지 합치면 보통 4월 말에 올수되는 좀 자르는 시기가 5월 초 정도 되면 그럼 여기 도굴이 오는 게 여기서 날이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잎이 끝에 떨어지면 조금 날려져도 네. 상관이 없죠 그죠? 영민씨 갑니다. 그 농도 높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로 짜. 요거를 살로 짜나면 깻잎 따기 전에 깻잎을 살로 짜버려. 그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밑에 그 보내놓고 잘라버려. 깻잎이 똑같이. 얘를 갖다 연면식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한번 살짝 뿌리고 그냥 섞어요. 그러면 이 부피가 날아가게 돼서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최고 돈이 아까울 때가 마늘 좀 자른다고 사람 막 진짜 버스 한참 불어나고 가위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는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마늘 좀 자르면 1000만 원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경제를 함부로 들으면 잘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좋은 시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니까 좋은 영상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 1,000만원보다도 여기에서 더 전진을 시키면 키로당 1kg거든요. 키로당 1kg가 늘어나면 평당 늘어난 액수가 많겠죠? 만평에 3천만 늘어나요. 그거는 캘 때 마늘 잎이 굶어서 주면 안 된다. 오늘 해보고 제가 마늘농사 너무 많이 지어서 내년 마늘농사 또 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건 사실은 어떤 다른 작물에 비하면 우리는 마늘이 힘들다 아주 수월한 거예요. 매일 수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저 뭐 딸기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그 선배를 캐야 돼요. 복잡해.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심고 캐고 자르고 이 딱 나눠지고 있어요. 심고 캐고 두 개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좀 자르고 그 외의 것들은 좀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뭐 둘이서 그러면 고추라는 이런 거 따면 이는 매일 따르게 돼. 그 수시대대로 몸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추가 여기서 달려가지고 오이가 여기서 달려가 토마토가 여기서 달려서 이 간에 올라가는 간에 연수 빼먹어버리니까 이 개수에 따라서 이 침체만 바뀌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우스 한 개만 열어버리면 여기서 섭이 안 맞아서 탈수량으로 돌아가면 뿌리로 돌아가면 여기 또 달라져요. 하우스 농사에 있는 거는 진짜 예술가예요. 이 식물을 갖다가 안 되는 원인이 수백 가지인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농사 지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그 예술적인 계기에 도달해야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이 식물 행동을 보아보면 아침에 갈 때 신기한 날이 없이 시들거든. 그 시들었을 때 뭐 원인이냐?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 나빠진 것마저도 다 풀어내서 농사 짓는다는 건 상당히 하우스 농사 짓는 분은 예술가다. 근데 이제 그게 지상부의 잎의 두께만 좀 두껍게 만들어내면 어지간한 행동은 자기 커버에 입혔어요. 근데 잎이 얇아지는 순간에는 문제가 극히 좋아요.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부에서 얘는 손쉽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기서 쪼개지고 말을 비틀리고 뭐 다 가르치죠. 그리고 또 여기 딱 뒤지게 보면 안에 속이 가늘게 나온다. 그러면 하부에 이식 필요해. 그럼 올해 내기가 나오면 내년에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가지고 연녹수의 척경기를 가지고 요놈을 갖다가 연녹수 양을 측정을 하면 또 달라지겠죠.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마늘 잎에 가서 어느 위치, 적당한 위치에 우리가 그 내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이렇게 측정하면 요건 73이 이 단감 농사 지면 사과 농사 지면 요놈까지 측정하고 부족분만 잎 두께가 늘어지면 되겠죠. 사과밭에 가서 요놈을 꼭 찔러가지고 비료를 한번 찾아내면 될 것이고 이 두 놈이에요. 단감 농사 잘 짓는데 하는 거는 요 기계가 옆집 형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하면 몰라요. 입이 뚜껑 내말하면 영록소량을 측정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일이 빨리 나와 있었겠는데 우리나라는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더 빠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자주 와서 기술 배워가지고 보는 요 장비를 필요 없어요. 이 뭐 기계죠 이거는. 이 기계가 뭘 한다고. 이 기계보다도 내가 더 빠른데. 아들 여기 노래졌을 때 기계를 찾아가지고 한번 내 농사 망했지. 예.
노래 듣고 생기기는 요큰 부분 하면 만원 잘 붙거든. 그러면 평당 3,000원 나가고 있어. 근데 먹히기 가까워지기 전에 진단받아가 10배를 더 빨리. 한국만 한 거에서는 진단해가지고 처방하는데 나 사는데 한 배가 400개까지. 요놈 이파리 뜯어가 뿌랭 뽑아가 3일만 조사 제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마늘 몸속에 들어가서 행동을 같이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 마늘 몸속에. 마늘 몸속으로 들어가자. 요 마늘 몸속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설탕도 너무 고문을 더 먹고 더 해갖고 그러다. 요거는 이미 이제 자기가 이제 생을 마치려고 준비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얘는 클 만큼 다 컸다는 거야. 얘 이제 잎이 이제 마지막 쪽에 올라오니까 이게 쪽에 올라오니까 얘들 거의 사과를 끊고 얘는 야구방망이처럼 이렇게 갈수록 더 가늘어져. 잎을 건데 이게 개만산에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하기는 얘는 크고 이렇게 크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술력을 보는 식별법을 계속 보완하면 됩니다. 이거를 보완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단감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사과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면 기준이 어디냐? 이게 뭐 탭이 더위를 말아서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전면에 뿌려가지고 맞춰서 내리기 시작하는. 그럼 전면에 비료를 뿌리거나 탭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은 많이 들지만 토양 물리심이 좋아지겠죠. 풀이 많이 내려가지고 뿌리가 많이 자고 있으면 또 단점은 벌어지기 많이 생겨요. 벌레들이 충이 많이 생겨요. 단점은 또 있어요. 그러나 비료 이 시량을 맞춰서 좀 수월한 방법으로 이 시량을 맞춰주면 풀이 잘 자라서 풀이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한다. 그리고 기상부에서 잎이 안 나서 뿌리가 안 나서 자라는 이런 식물이라든지 당감류죠. 그러면 잎의 연록소량을 측정해서 그 잎의 두께라든지 변화를 주면 된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년 뒤 되면 또 달라져요. 황금어농법이 이렇게 품목별로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면 이 변화 속에서 또 1+1, 1+1 또 겹쳐져요. 그러면 지금 후에 생산되냐면 우리 마늘이라면 앞으로는 14kg를 내야 됩니다. 평당 마늘이 14kg 생산된다면 돈이 별로 안 될 거예요. 누나만 진짜. 남들 7kg 내는데 내 혼자 14kg 내면 되는데 다 14kg 내면 맞습니다. 기술력이 향상된 만큼 지금 우리가 호주머니 사정이 크게 많이 안 나아져요. 기술력이 향상됐다면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시대에 흐르면서 휴대폰도 있고 차도 타고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호주머니 저축 개념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보다 30% 이상은 경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마늘 7kg의 기준에 그 지역 경제가 정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8.5kg, 9kg 만들어요. 그럼 이 경제보다는 돈이 늘어나는데 남들보다 20-30% 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과감하게 뛰어넘어요. 뛰어넘지 않는다면 못할 겁니다. 여기는 박 회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작년에 4월 20일 요소 무료 뿌렸어요. 일반 사람 뿌리겠습니까? 뭐 거기라서 많이 넣어서 나눠질 거야. 그런데 마늘이 겨울에 떨어지면서 30% 보험료를 탔어요. 그럼 70% 남으면 70% 가가지고 황금하는 곳에서 캐니까 동의돼요. 100. 70으로 100을 만들려고 하면 43% 정수해야 돼요. 100에서 130 만들면 30% 정수하면 돼요. 70에서 100을 정수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지금 여기 있는 마늘 중에 1등이에요. 왜 1등이 그러냐? 비록 이 시량이 많고 하엽의 색깔이 좋고 또다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안에 쏘민들이 더 큰 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있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기 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늘이 지금 현재에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전국 어디 가도 이렇게 큰 마늘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부족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일은 한 번에 내포를 이어서 된 건 아니라는 복합돼서 우리가 기껏 가봐 여기밖에 못 가요. 봄 이시량입니다. 봄의 이시량이 처음에 우리가 추비할 정도의 이시량이 며칠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상이 전혀 바뀌거든요. 이 이시량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봄 이시량이 작다는 겁니다. 일반 복합비료가 뭐 역대비 9,000원에서 만원, 양돈 비료가 18,000원. 예. 딱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한 번에 8포를 집어넣으면 예. 적으로 일반 복합비료를 15포 넣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15번을 씹어버리면 15만 원. 가을에 마늘이 죽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비료 8포를 넣으면 일반 복합비료 4포도 안 넣어도 그밖에 안 녹아 나오거든요. 예. 녹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비료 장애가 없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올해 땅에는 100%그 복합비료만 그냥 막 6개씩 넣거든요. 예. 그런 비료들은 남들은 막 죽을까봐 놀라는데 얘들이 한꺼번에 녹아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 위에다가 조금 쫙 더 주는데 맞습니다. 제주도에 왜 한 번에 비료를 150명 10개씩 15씩 그거는 돌구멍을 다니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가 여기에다 우리 농사 기법에다 포함시키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기간이냐면 우리가 이중을 안 넣는다면 겨울에 시간 가서 얼어버려도 놀지 말아서 마음에 비료를 넣어서 갖다 뿌리겠냐 시간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간 비료하고 요소가 들어가는 게 또 달라요. 근데 요소를 뿌리라는 건 맞아요. 이식 올리는 거. 그런데 잎에서 색깔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질소에서 이게 어리고요. 요소 비료 뿌리는 거 뿌리고 어리고. 겨울에 마늘밭 요소 비료 하면 좋겠죠? 좋아요. 그런데 연면식을 해가지고 샥 바꿔요. 그리고 또 여기 비료를 묻는 신분 또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이중을 씌우고 빙겼을 때도 요놈을 추위를 타겠다 싶고 왕창기가 탁 바꿔요. 제가 보면 이 황금알로 마늘 농사를 지으려면 혼자 지으려면 혼자 하지 말고 연농조합 뽑힌 마늘 연농조합을 만드는지 장목반을 만들어서 그 시청 찾아가셔갖고 마늘 살포기를 무조건 한 개 내놓으라 해갖고 겨울이고 봄이고 언제든지 그냥 연면 살포를 진짜 뭐 저 여덕수수처럼 캘 때까지 40번 연면 살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준비해놔야 돼요. 그러면 저는 탑이 되겠네요. 이게 박 회장님이 이게 겨울 이렇게 안 달라졌어요.
왜 안 만드냐? 그게 그거 봄에 연례 시간 설탕 몇 개가 있거든. 설탕 몇 개가 있어요. 3월 초까지 1.5kg씩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안마를 그대로 큰 거예요. 그럼 이건 나가기 없다는 거예요. 맞아주는 잎이 없어야 돼요. 잎은. 우리 것들은 뭐 보통 보면 그 중간에 맞아줬잖아요. 이 맞아주는 잎이 없다. 왜? 겨울에 그때 그 추울 때 2월달부터 연필식 할 때 설탕량을 너무 높이고요. 3월 중순 돼서 1kg 바꿔버려요. 그때 농도를 높이면 잎에 있는 함량이 다르다. 오래 가면 내년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이 하얀만 보고 있으면 이거네. 이제 지금 요번 비 오기 전에 맞춰가지고 이씨양을 맞춰놨어요. 그 전에는 그 이씨양이 좀 낮았었는데 그런데 4일 전에 비 올 때 연매식하고 맹물 뿌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먹습니다. 처음도 과지시 200평에 축이 5평까지 요소 3개 NK 2개 이해가겠습니까? 200평이 지금 5개 했다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할 건데 미쳤거든요. 그것도 또 비야 된다 했는데 왜? 여기 누가 있니까 또 비가 더 줘야 돼. 분석을 돌리면 금방 다 먹기. 물이 위에 아래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드론으로 날리기 전에는 무조건 뭐 5분이든 10분이든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마늘 가서 저기 적시해 놓고 드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물을 안 풀 수도 없고 이틀 3일에 밑에 어제 비 와갖고 물 축축한데 남들이 물 푸니까 미친 거 아니냐면서 왜 물 푸냐면서 얼마 조용히 하시고 그냥 가시라고. 금방 5분 10분 돌리고 들어가고 약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물 푸고 약치고 이러니까 확실히 색깔이 그 뭐랄까 새카맸던 양파 같아. 이제 색깔이 연해지면서 이렇게 싹 빠지는 것 같아요. 다르죠. 근데 황금을 홍보에서는 연근식이라는 이 원종을 시작한다. 내가 비료 뿌려가지고 반대의 일어났을 때 원래가 원래대로 때문에 원래 모든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니 이게 그 연근식이 또 비료 뿌린 것처럼 거꾸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들이 거꾸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이는 벌이 나오겠죠. 아무리 비료 쳐봤더니 뻥이 벌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이 시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뻥에 벌이 되겠죠. 5분을 비료를 뿌린다. 이것도 역시 지금 그 1.8의 비료를 하니까 또 달라져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잎이 소화를 해야 돼요. 주로 주는 대로 다 소화를 시켜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버리되고 버리된다는 게 먹기는 먹었는데 입속에 축 처근돼 있는데 얘가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몸 안에서 그냥 그 쌓여져 있던 것들이 이제 아닙니다. 저기 되면서 막 가짜가 들어있어요. 가짜가 들어있어요. 한국만 하고 행동하는 맞으면 땡땡합니다. 다른 데가 그만 잎이 근데 맞으면 푹신푹신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잎에 들어있는 양을 어찌지 맞으면 맞으면 푹신푹신해요. 물렁물렁하다. 첫 번째 말은 어때? 물렁물렁하죠. 작년 재작년 처음에 할 때 봄 되자마자 마늘밭 위에 비 한 정도 요소를 뿌리더라고요. 탄력 받아서 이씨양이 맞으니까 크기는 막 엄청나게 막 미치듯이 크더라고요. 남들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동글동글 빨아서 그 잎에다가 먹여줬으면 되는데 예. 안 먹이고 비료만 또 하고 NK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소금 그러면 살이 쏙 빠져가지고 햇빛 돌려보니까 수화할 때는 막 대공도 그렇고 좋은데 만져보면 그 첫 번째. 보온제 벽지 만지듯이 그냥 물렁물렁한 게 그러더니만 그거를 말려서 건조해서 이제 상품한다고 선별할 때 좀 되니까
다 그랬어. 알이었어요. 알아보면 그냥 가보자 그래요. 몇 차가 나오더라고요. 방금은 보면 3월 20일 때는 할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요게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3월 20일 때는 알이니까.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그냥 막 좋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종에 상의를 해주고 영상통화하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건 코끼리만을 들고 갔는데 이렇게 예. 뭐 어떻습니까? 좋은 대로 좋고. 예. 좋으면 좋고 안 좋고 해. 코끼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예. 스페인보다 요즘 코끼리 마늘이 되게 인터넷 사업으로 코끼리가 좋던데요. 금액도 비싸게 그래야 되고. 코끼리만 좋은데요? 오늘 좋은 데도 있지. 좋대도요. 오늘 10m, 10m. 이건 비료량이 안 돼. 이런 많이. 예. 비료량이 많은데. 이 비료가 많아가지고 나쁜 일이 나는 건데. 비료가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1.4인데. 너지. 1.3 괜찮은데 원인이 뭐지? 그쪽에 추워서 그런가? 잘못했나? 비료량은 문제 없고 잎이 함수량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수분량이 잎이 좀 약간 비 오기 전에 좀 많이 하는 거 있어. 예, 비 오기 전에. 예, 잎이 함수량이 다른 문제 없어요. 이 시간 괜찮아요. 요건 비료 이 시간 없어서 요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비료 여러 가지 기술. 비료가 많아요. 여기 하우스 몇 메다. 하우스 1m인가 9m인데 하우스 혹시. 9m인가 뭐 아, 예, 9m. 예. 네. 요거는 함수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예. 이 시간 놓고 못 먹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넘어. 예. 예. 끝이 계속 하우스 안에 타잖아요. 이 타는 연료는 얼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비료가 높아가 타는 경우도 있어요. 바물 밑 방울 밑 아, 예, 예. 정상은 그 앞에 함수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앞에. 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크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크는데 앞에는 수분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쪽 그 폭이 작잖아요. 요것도 앞에 함수량이 되어 있어요. 수분량이. 토양 환경이 딱딱하거나 함수량이 부족했어요. 요건 지금 요게 이제 가리 추기 때문에 캔식 기능이 많이 돌아가지고 잎이 가는 거예요. 얘가 커졌다. 그때 비가 많이 안 오는 해는 NK를 치는 게 아니라 요소를 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한강만 홍보했을 때는 시상부에서 다 커버를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그때 요소를 치면 비가 오면 적분물도 나빠져요. 네, 이해됩니까? 3월 20일 때는 알이 된다 그랬죠? 그럼
요소를 NK를 풀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되니까 되나, 지상 돌리가. 마늘, 양파에 요소를 뿌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매지죠? 근데 한꺼번에 연식이 어떻게 돼요? 연상식으로 바뀌죠? 바뀌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 인상 가르치는 분이 많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 이치를 돌리는 거죠. 원심으로. 근데 그놈이 그게 양파는 연해졌는데 연상은 됐는데 마늘 같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 뿌리는 희귀게 진녹색으로 바꿔야 돼요. 이 원칙으로 갈 뿐이에요. 근본 찾아가야 돼요.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땡겨져 있죠. 어제 저녁에 합천에 가온 마늘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물도 작았고 이렇게 되는 거. 어제 저녁에 합천에 가오면은 요거 땡겨져 키가 좀 늘어났어요. 선풍물 돌리가. 여기 단도꼭지처럼 커요. 입맛 쭉쭉 길어져가지고. 여기 잎이 길이가 짧잖아요. 물이 작다. 물도 작고 물이 작은 상태에서 가리 AK 주변에 여기 분포했다. 근데 요거는 오래 해온이라면 요소를 했다면 더 좋아진다. 요게 안 크니까 안 큰 만큼 부피가 더 크겠죠. 이해됩니까?